안녕하세요. 꿈돌이입니다. 얼마 전에 코나 EV를 받아서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시기보다 일찍 받아서 마음이 바빴는데 언제나 새 제품을 받는 기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매장에서 태어난 척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느라 힘들었어요. 사실 저는 원래 코나 EV 가격만 보고 구매를 해서 다른 내연 코나 가격을 못 봤어요. 근데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이래서 아직 사람들이 내연차를 타는구나. 코나 하이브리드 풀옵션을 사도 3천만 원이 될까 말까입니다. 제 차 가격이 옵션까지 다 해서 5,200만 원이고 정부 보조금, 서울시 보조금 다 해서 1,350만 원. 그래서 총 구매 금액은 3,800만 원. 취득세 180만 원. 기름값 미리 냈다 생각하며 위안 삼고 있습니다. 미니쿠퍼 S 가격이 취득세 포함해서 4,200만 원인데 그래도 미니보단 쌉니다. 전기차가 많아져서 서울 공기가 맑아지면 좋죠. 근데 그게 나 혼자 전기차 탄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어서 환경이 좋아지는 건 덤이고, 사실 제가 쓰는 전기를 화력발전소에서 끌어오면 이건 사실 도찐개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행 성능과 옵션 그리고 디자인을 보고 산 거예요. 충전이야 하면 되는 거고, 전기차가 배터리에 바닥에 깔리니까 무게 밸런스도 잘 잡혀 있고 엑셀 반응 속도 좋으니까 샀죠. 미니보다 코나의 엑셀 반응 속도가 더 빠릅니다. 풀악셀을 밟으면 제가 웬만해서는 제가 제 차 몰고 멀미 안 하는데 사실 그런 사람도 없죠. 저 한 번 멀미했습니다. 엔진이 없는 이질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내연차는 엔진이 진동을 하면서 이 녀석이 열일을 하는구나 느끼면서 타기 때문에 몸이 받는 속도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EV차는 마치 도둑놈처럼 조용하게 100km 나가니까 멀미를 조금 하더라고요. 뒤로 밀려나가는 느낌은 원래 미니에서도 느끼던 건데 코나는 또 느낌이 다릅니다. 속도는 적은데 더 세게 느껴졌습니다. SUV라서 그런지 속도감은 미니보다 더 빠르게 느껴졌습니다. 미니가 140 언저리에서 좀 밟았네 느낌이 났었다면 코나는 100km에서 그런 느낌이 납니다. 핸들도 코나가 훨씬 가볍고 미니는 180부터 핸들이 털리기 시작합니다. 핸들 손으로 꽉 쥐고 있어야 돼요. 코나는 제가 아직 그렇게까지 달려본 적이 없습니다. 코나의 서스펜션이 딱딱하다고 들었는데 전 코나보다 미니가 더 딱딱한 것 같습니다. 같은 길을 가도 코나가 노면을 더 잘 걸러냅니다. 사실 저희 집에 여기저기 충전소가 많다고 했지만은 완속 충전기를 제외하면은 몇 개 없더라고요. 완속은 그냥 거기서 살라는 얘기거든요. 충전하려고 처음에는 인근 주민센터 지하 주차장에 갔었는데 전기차가 주차 중이더라고요. 옆에 대놓고 충전하려 했더니 줄이 짧습니다. 여기는 걸러야겠다. 그래서 집 근처에 공영주차장에 있는 급속충전 30분 하고 요금 약 4,000원 정도 냈습니다. 50에서 80%까지 채웠어요. 아직 EV 카드가 안 나와서 그냥 카드 결제를 했는데 충전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할 시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미니 기름 넣을 때는 항상 집 근처 차로 15분 거리에 가던 곳만 갔었어요. 거기 고급 휘발유가 1,500원대였거든요. 세차도 잘 해주셨고 집 근처에 고급 휘발유 넣는 데가 몇 군데 없는데 다 2,000원이 넘어갑니다. 충전하는 30분 동안 뭐하고 있나 생각하다가 아이패드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시간 금방 가 있더라고요. 패들 시프트에 회생 제동 단계를 넣어놨어요. 보통 1단계에 두고 운전을 하는데 회생을 3단계에 놓고 엑셀을 떼면 차가 천천히 섭니다. 원페달로 달리고 브레이크 대신 패들 시프트로 세워라 의미가 있겠죠. 보통은 회생 제동 1단계에 놓고 타는데 3단계 놓고 다녀볼까 했지만 별로 적응이 안됩니다. 멀미도 좀 나고 그래서 맨날 1단계로 놓고 다닙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했다가 주차 몇 번 해보니까 바로 적응됩니다. 마치 키보드에 화살표를 누르듯이 D와 R을 바꿉니다. 속도가 좋은 차인 만큼 브레이크 성능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미니를 타면서 고속도로에서 한번 앞차를 받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끽 소리까지 나면서 속도를 줄인 적이 있었어요. 저는 1차선을 달리고 있었는데 저 앞에 합류 구간이 있더라고요. 차 세대가 연달아 들어오는데 설마 쟤네들이 다 1차선으로 오겠어? 하고 속도를 별로 안 줄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설마가 사람 잡더라고요. 아니 왜 다들 1차선으로 들어오는데 너무 멀리서부터 빨리 오니까 못 봤나봐요. 간신히 코앞에서 섰는데 그 이후로 저는 새가슴이 되었습니다. 죽기 싫으면 적당히 달리자. 차는 제동이 정말 잘 돼야 됩니다. 무게 밸런스도 좋아야 돼요. 대신에 브레이크 패드가 비쌉니다.
제가 미니를 25,000km 타고 패드 4개를 다 교체했는데 순정 부품 4개에 100만원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차를 탈 때 포기를 해야 하는 게 휠 깨끗이 다니는 거는 포기하시는 게 좋아요. 아예 검은색 휠을 다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거는 브렘보 쓰시는 분들은 다 해당됩니다. 저는 미니 한 번 세차할 때 휠에 철분 제거제 반 통씩 썼어요. 아직 제가 코나의 제동력을 시험해볼 기회는 없었는데 뭔가 제가 코나로 미니만큼 속도 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천천히 다니려고. 휴대폰이 무선 충전기에 있습니다. 확실히 코나가 미니에 비하면 옵션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비에 터치가 된다는 점. 물론 요즘에 나오는 미니는 터치 들어갑니다. 블루링크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제 차를 제어할 수 있다는 점. 이럴 때 있거든요. 누가 어디로 와라 카톡으로 주소 찍어주면 거의 스마트폰 내비를 쓰죠. 미니에 내비를 찍으려면 스트레스 받아서 오래 못 삽니다. 업데이트도 느려서 주소 안 나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미니 내비로 찍는 주소는 맨날 가는 데만 찍었어요. 우리 집, 사무실, 주유소, 백화점 끝. 블루링크 되면 스마트폰에서 가야 할 주소를 차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블루링크로 공조 장치를 미리 돌릴 수도 있고 소나타처럼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미니는 백화점 같은 대형 주차장에다가 주차해놓고 어디다 주차했는지 잃어버리면은 사실 찾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차키를 눌러서 크락션이 울리는 것도 아니고 눈만 깜빡거려요. 전 미니를 타면서 항상 이게 불편했어요. 얘가 벙어리야. 눈만 깜빡거려. 근데 코나는 스마트폰에서 GPS 검색도 가능합니다. 뭐 이게 주차장에서 얼마나 정확히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크락션도 울릴 수 있고 다들 현대차가 옵션 많은 거는 아실 거예요. 현대차는 원래 저렴한 가격 옵션빨로 사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미니는 있는데 코나에는 없는 옵션을 몇 개 알려드릴게요. 이건 에러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미니 같은 경우 후진할 때 사물이 근접했을 때 경고음만 들리는 게 아니라 시각적으로 어디 부근에 더 가까운지 알려주기 때문에 후진 인터페이스는 미니가 조금 낫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도 더 선명하고요. 전방 센서가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연석 받고 스커트 해먹고 워셔액도 해먹었었죠. 코나는 후방 센서 경보 디스플레이가 있기는 한데 그게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 표시되는 게 아니라 계기판에 독립적으로 뜹니다. 제 생각에는 전방 센서 포함해서 인터페이스가 보여져야 하기 때문에 계기판에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후진할 때 봐야 할 게 하나 더 늘었어요. 어라운드 뷰는 없습니다. 어라운드 뷰는 좀 더 큰 차 가셔야 있을 것 같아요. 윈도우와 썬루프 자동 닫힘. 미니는 창문과 썬루프를 다 열고 밖에서 키 닫힘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창문과 썬루프도 닫히는데요. 코나는 창문을 연 상태에서 차 밖에서 창문을 닫을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없습니다. 문 열고 안에 가서 차문을 닫아야 돼요. 공기압 표시기. 제가 예전에 아반떼 스포츠를 렌트한 적 있었는데 계기판에 타이어 공기압이 실시간으로 보여집니다. 미니의 경우 주행하다 보면은 공기압이 체크가 되어서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에서 체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코나는 공기압 수치 표시 인터페이스가 없더군요. 물어봤어요. 근데 없대요. 공기압이 어느 정도 빠지면 그때 정비소 가서 채우라고 계기판에 경고가 뜹니다. 미니를 타다가 코나를 보니까 사실 엄청 커 보입니다. 미니보다 전장이 200mm 더 길고 차폭도 더 넓고 전고도 훨씬 높고 개인적인 차이지만은 미니보다는 실내 공간은 넓습니다. 뒷자리는 좀 좁아요. 만약 실내 공간 보시고 코나를 보셨다면은 걸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워낙 좁았던 차를 타던 사람이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앞에 디자인은 마스크를 쓴 것 같아요. 저는 흰색 차를 거릅니다. 왜냐면 길거리를 한번 보세요. 한번 죄다 흰색 차예요. 물론 흰색도 예쁘긴 한데 근데 그거는 차를 독립적으로 봤을 때 제가 다크나이트 블랙을 산 이유가 있어요. 포인트 랩핑을 할 거예요. 회색은 원색에 포인트색을 약간 입혀주면 회색은 자연스럽게 바탕색이 됩니다. 밝은 회색이라면은 보라색이나 남색 같은 어두운 원색 계열이 돋보이고 짙은 회색이라면 노란색이나 핑크색 같은 밝은 원색이 돋보입니다. 지금 무슨 색으로 랩핑할지 고민 중인데 파란색, 빨간색, 핑크색, 연두색 중에 하나로 색을 정할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주면 미니 JCW나 벨로스터 느낌 날 것 같아요. 스폰지밥에 나오는 뚱이랑 비슷한 핑크색을 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구세요? 사랑해요. 이번에는 랩핑샵에서 붙일 생각인데요. 예전에는 화방 가서 시트지 사다가 제가 직접 붙이고 그랬었는데
붙이는 퀄리티는 둘째치고 화방에서 파는 시트지는 오염도 잘 되고 뜯을 때 잘못하면은 도장면이 뜯어지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랩핑샵 가서 하려고요.